많은 분들이 이번 6화를 보면서 가장 불쾌했던 장면은 이 장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옥순을 비롯한 사람들은 순자에게 불쾌하게 대한 것 같거든요. 순자가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귀여워라고 한다거나, 내가 봤을 때 경수랑 순자는 안 어울려, 야 우리 셋 다 며느리로 나가자, 아자아자 화이팅 이라고 한다거나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순자에게 이런 말들을 직접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놓고 공격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자는 미세하게 계속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한 뒷담화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이 관계를 빠져나갈 구멍까지 남겨둔 훨씬 더 애매한 관계의 정치가 벌어진 게 아닐까요? 순자 입장에서는 따지면 본인이 오히려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참으면 계속 지치되는 상황. 자, 오늘은 왜 이런 일들이, 어떤 판이 만들어졌는지 저와 함께 구조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6화를 보면서 경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이 당사자가 있는데 같이 며느리 3명이 되자그러니, 나는 경수랑 순자랑 잘 된다고 보지 않나느니, 귀엽다느니, 귀엽다는 말은 심지어는 옥수는 대놓고 했죠. 네, 문제의 이 장면이죠. 그것도 뭐 귀여워요도 아니고 그냥 귀여워였죠. 그래서 미세하게 옥순을 비롯한 이 3인방 계속해서 순자를 약간 배제하고 조금 이제 뒷말을 하고 옆담화를 하고 멈추지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놓고 말한 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애매해요. 계속해서 이 순자는 에너지가 깎여 나가는 거죠. 뭘 할 수도 없고, 무리하지만 또 화를 낸다 하더라도 뭔가 대놓고 나한테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몰랐다, 언니 거기 있었냐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져요. 저번 민박 11기 때 그 23 옥순을 둘러싼 글로리즈 사태니 뭐니 그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사태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층 더 깊게 이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학폭이라든가 따돌림을 비유하고 있는데 왜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갈까요? 저는 이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요, 바로 옥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옥순이냐면요, 단순히 옥순이 이제 말을 세게 해서가 아니라, 뭐 경수랑 순자랑 어울리는 거 날 마음에 안 들어 돌돌이 하면서 했던 그 말들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잘 보면 옥순이 하는 말들을 쭉 들어보면요, 절대 순자한테 대놓고 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딱 귀엽다는 말 빼고는요, 지금 우리가 순자의 눈을 봤을 때 순자는요, 옥순이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항의를 하게 되는 순간 역으로 공격을 당해요. 언니는 그럼 왜 그걸 옆에서 듣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거든요. 옆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옥순이 이걸 의도해서 야 순자가 옆에 있으니까 매기자라고 했을 것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충분히 옥순은 옆방에 순자가 방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순간 본인이 전면에 나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옥순이 하는 역할은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자를 이제 다구리 치는 그 구조에 있어서 옥순은 딱 예서 1단계부터 10단계에서 딱 3단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옥순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저는 장판을 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옥수는 정희한테 가가지고 쏙싹쏙 대요. 아우, 자 지금 정숙이랑 하는 거, 야 기분 나쁘지? 나도 그래. 아우, 저 러닝복 저거 왜 굳이 자꾸 같이 밥 먹고 그러는 거야. 저 벗고 나오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영숙한테는, 네, 아우 왜 그걸 듣고만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경수랑 순자랑 안 어울려. 영숙 언니 제가 옷도 빌려주고 할 테니까 꾹꾹꾹 모드로 가가지고 화이팅, 우린 할 수 있어, 우리 다 며느리 돼서 나가는 거야 라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영숙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면서 슬쩍 영숙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뒤에서 살짝 더 밀어줘요. 여기서 장판을 깐다는 건요,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공격이 가능해지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준다 정도로 비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숙이랑 연애한 거 열받지 않아? 라고 말하면 정희는 직접 정숙을 공격하지 않아도 정숙을 불편해할 명분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옥순이 한 건 최종 공격이라기보다 그 공격이 가능해지는 바닥을, 명분을, 근거를 간접적으로 만들어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자 입장에서는요, 옥순한테 뭘 할 수가 없어. 옥순이 반박을 할 거니까요. 나 무슨 말이냐, 나는 1단계에서 10단계 중에서 지금 당신이 분노한 거 중에서 나는 그냥 장판만 깔았어. 내가 순자 언니랑 나랑 뭐 잘되고 말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이미 영어로 굳혀졌다니까.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언니한테 세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면 또 순자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옥수는 빠지는 거예요. 그 이상이 뭔가를 하지 않아. 즉 옥수는 미세하게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들, 영숙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쭉 듣고요, 미묘하게 그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면서 내 말이 맞다는 판단도 같이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네 생각이 맞아. 플러스 내가 봤을 때 네가 오라라고 해서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는 걸 은연중에 심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전 여자들이 옥순에게 의존하고 있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만 여기서 옥순이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산했다는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다만 중요한 건 그 말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느냐이지 않을까요? 직접 공격을 하는데 순자는 지치고 말한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은 옥순의 해석에 기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자연스럽게 하나의 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옥순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 주변의 여자들은 어느 순간 옥순에게 결과적으로 의존하게 된 거죠. 옥순이 만든 그 판에 끼어들면 옥순이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해주고 내가 뭘 공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도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분만 서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이 돼요. 순자가 이제 영숙을 붙잡고 얘기하기에는요 또 애매해. 왜냐? 영숙은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판을 깔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저번화 때 왜 영숙이 판을 깔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봤는지 이유게 돼요. 네, 계속해서 영숙은 순자를 찾아가서 말 다 했어요. 뭔 소리야 순자야, 나 다 얘기했어. 나는 1단계에서 10단계 중에서 나는 7에서 10이라니까? 우린 그냥 연적이야. 내가 했던 말들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옥순이 한 거라고. 그렇다고 순자가 이제 나중에 옥순한테 찾아가잖아요. 옥순이 또 얘기하겠죠. 야, 그거는 나는 당사자가 아니고 너네들이 관계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또 돌려보내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옥수는 귀엽네 하면서 살살살 속을 긁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정이라든가 다른 사람도 살짝 묻어갖고 또 살살살 긁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요. 즉 옥수는 장판을 깔고 그리고 그 장판에서 두 번째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게 됨으로써 순자도 그렇고 정숙도 그렇고 옥순의 뭐 연적이 있다면 만약에 영호에 대한 상철도 그렇고 전부 다 어느 누구를 구체적으로 공격해야 될지 안개처럼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글로리즈 사태 때 저번에 그 민박 11기 때요. 근데 민박 11기, 23기 사태 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타겟으로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23기 순자한테 얘기하면 언니 나는 그렇게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거는 24기 옥순이 한 거야. 또 24기 옥순한테 가서 얘기하면 또 아니야 그거는 딴 사람한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책임이 전부 다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옥순이 깔고 있는 이 장판의 결과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 속에 여자들은 하나 둘씩 자신들의 감정을 옥순에게 위탁을 해요. 내가 먼저 말하게 되면요 나는 질투하는 사람, 예민한 사람, 분란을 만든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영호랑 이미 엮였기 때문에 나는 이 판에서 그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옥순이 얘기를 하게 된 순간 그저 이 사람들은요 옥순의 해석에 올라탄 사람이 돼요. 이것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동시에 옥순 또한 그 역할을 자임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옥순이 했던 그 해석이 조금씩 정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잠식해 들어가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서 조금씩 정이라든가 영숙은 옥순의 판단을 곧 자신의 판단처럼 동일시하게 됩니다. 즉 둘은 옥순에게 고민을 위탁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옥순은 그 위탁을 받아서 관계에 칼을 댄과 동시에 나는 위탁을 받았다라는 걸로 또다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옥순이 크게 세 가지를 판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분입니다. 영숙 너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 너 실제로는 경수랑 순자랑 잘 안 되고 싶어 하는 게 너의 내심, 너가 내심 생각했던 거잖아. 내가 대신 얘기해줄게. 이런 식으로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살살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순자도 듣게 됨으로써 옥순의 입으로 순자에게 공격이 가해진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안전하겠죠. 지적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옥순이 대신 말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옥순은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자, 내가 봤을 때 저 둘의 관계는 이상해. 내 판단이 맞아. 라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요. 점점 여자들이 옥순에게 말을 걸거나 옥순은 너는 어떻게 봐라고 한다거나 옥순한테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돼라고 묻는다거나 그런 위탁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동시에 옥순 또한 그걸 피하지 않고요. 너좀 받아먹으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꾹꾹꾸야 옷 입어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옥순의 말이 다른 여자 출연진들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23기 옥순의 사태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부분이에요. 그때는 24기 옥순이 암묵적으로 은연중에 분위기를 약간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흘러가게 하는데 했다면요. 동시에 여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판단을 위탁하진 않았어요. 각자 생각 속에서 23기 옥순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했고 각자가 그 생각을 동시에 숟가락을 얹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시너지로 모이게 되면서 모두의 책임으로 모두가 동동하게 흘러갔다면 지금은 옥순이라는 방패 아래 여자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거나요. 그래서 옥순에 야 그거 입어 라고 말한다거나 계속해서 여자들은 옥순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암묵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여성들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 같은 출연진들의 안에 그런 동기의식으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요. 옥순이 지금 뭔가를 여자들에게 팔고 있고 여자들은 조금씩 그것을 비싼 값을 쳐가면서도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구매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부분이 바로 옆방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옆방이면요 오히려 조심해요. 말 안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귓속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누군가 툭 치면서 언니 지금 순자가 듣고 있는데 이런 말 좀 그렇잖아요 라고 한다거나 본인들이 캥기기 때문에 따로 팔짱 보통 일반적으로 팔짱 다 끼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왜 옆방에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걸까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방식이 현재 옥순이 하고 있는 그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옥순과 여자들 사이의 관계가 이번에는 옥순을 비롯한 옥순 시스터즈와 순자와의 관계로 확대가 된 거죠. 어떻게 확대가 되었다? 자, 작은 고리, 위탁을 하는 그 관계, 그리고 그 위탁을 바탕으로 순자에게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옥순에게 뭔가를 이제 구매하면서도 내가 구매했다는 걸 밝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옥순을 비롯한 사람들은 순자를 옆방에서 얘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대놓고 순자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니다. 아, 우리 듣는지 몰랐다. 그걸 듣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불편하면 자기가 나가야지. 왜 듣고 있어? 라고 역으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구멍들을 옥순이 정의에게 했던 말들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걸 뒷담화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옥순이 오늘 한 건지. 하지만 그렇게 두 사람이 오가는 관계에서 정의는 옥순에게 조금씩 의존하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예요. 순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갉아내리면서도 책임 요소는 다 빠져나가요. 그거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 언니 그거 내가 얘기했다는 증거 있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3명 다 묶으면 되게 부담스럽겠죠. 1대3인데 네, 이거는 되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안개처럼 타겟을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솔로 4개 때와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타겟을 모두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욕을 흠씬 먹었다면요, 지금은 옥순이 욕을 먹되 옥순 또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가 순자의 눈을 봤을 때도 누가 잘못인 거야 도대체. 옆에서 봤을 때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영숙은 나는 옥순은 순자를 정의가 싫어해 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나만 말했다. 옥순은 나는 순자를이라는 얘기를만 했다. 정의는 나는 싫어한다만 얘기했다. 왜 언니는 그게 나라고 언니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역으로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남의 얘기를 그렇게 들어갖고 따지냐라고 하면 애매해지거든요. 왜 우리가 너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닌데 엿들었어? 우리끼리 한 말인데 왜 예민하게 받아들어? 네가 먼저 분위기를 깨는 거 아니야? 우리 6명 다 잘 지내고 있는데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라고 책임을 역으로 순자한테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상대가 반박하기 어려운 그 강식의 간접 통보, 그 통보가 서로가 서로에게 했었던 그 방식이 그저 확대된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치명적인 게 있다면요, 바로 옥순과 정의 그리고 영숙 등이 했던 그 말들이 꼭 언어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미세하게 나를 배제하는 것 같아요. 뭔가 미세하게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뭔가 미세하게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게 계속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계속 새요. 근데 뭐라고 말을 못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분절이 되거나 모호하게 흐려버리거나 이러니까 옥순 입장에서도 가장 세게 한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순자랑 경수랑 안 어울린다. 그러면 이제 순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은 다시 옥순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의 생각인데? 난 내 생각도 말 못해 언니? 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져요. 그것이 왜 우리가 이 사태의 반복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옥순이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옥순은 이렇게까지 이제 판을 복잡하게 만든 걸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저는 현재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옥순은 이제 사실상 거의 영호랑 이제 관계가 확정이 되다시피 했죠.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옥순의 마음을 단정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영호와의 고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여성들이 영호 괜찮은데 알아볼까? 라고 하는 거를 미연히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그렇게 함으로써 시선을 이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옥수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의 관계를 관찰하고 슬쩍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재밌는 놀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옥순이 그런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옥순 스스로가 미세하게 되게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미 영어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 사이 관계에서 중심에서요. 동시에 옥수는 계속해서 이 여자들의 관계를 슬쩍슬쩍 대화를 한다거나, 순자를 포함해서 말이죠, 왜 가만히 있어요? 가서 좀 얘기를 해. 4시간 동안 막 대화했네 하면서 동시에 여자들을 찌름과 동시에 그 여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정도라는 거를 마치 리트머스 그 시험지처럼 측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는지,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지를 얻어가게 되고, 그것을 유일하게 옥순이 모든 사람들이 위해서 판을 조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순자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수가 있고, 즉 여자 네트워크, 관계의 정보의 중심지가 허브가 돼버린 셈이죠. 즉 옥수는 실제로 은연중에 권력욕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그게 어느 순간 작동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옥순에 가서 말을 해요. 그리고 옥수는 듣고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를 해요. 동시에 누구를 배제할지, 누구를 쳐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옥순이, 나도 뭐 개인적으로 좀 순자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언니가 그래도 영숙 언니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면 또 분위기가 충분히 흘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옥순에게 모이게 됨으로써 어느 순간 옥순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관계 방향을 이제 설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자리까지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를 판독하게 되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안 어울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저래. 그리고 어느 순간 여자들은 이제 외주를 한번 했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계속할 수밖에 되고, 그럼 어느 순간에 자기 판단을 할 필요성이 낮아지겠죠. 이제는 옥순이 말한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요. 처음부터 관계가 옥순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처음부터 옥순아 뭐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이미 관계를 맺었을 때 옥순의 조언에 따라서 움직이게 있기 때문에 옥순의 조언이 빠지게 되면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이 제가 옥순을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정의와 영수, 다른 사람들 모두 각자 무언가를 옥순에게 구매를 하고 있죠. 정의가 옥순에게 구매한 거는 저는 질투의 정당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저 때는 내가 충분히 열 받을 만하네. 정숙이 너무 지금 과하게 끼어들고 있네 라고 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을 합리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숙을 직접 공격하면 자기 체면이 이제 아작이 나잖아요. 나의 체면을 어지럽히지 않고도 옥순은 정의를 대신해서 미세하게 정숙에 대해서 저건 좀 과하지 않아? 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아니 왜 자꾸 러닝 나가는 거야? 라고 말한다거나, 그리고 충분히 옥순이라면, 관계의 허브로 자리 잡은 옥순이라면 정의 또한 어느 정도 이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옥순이 나를 위해서 나와 영식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다져주는데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충분히 옥순이 영숙이라 하는 표본을 바탕으로 순자를 간접적으로 나는 순자랑 경수 둘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함으로써 영숙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공론화시켜 준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순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숙도 잘 보면 순자랑 대화할 때 내 마음속에는 누가 있다까지만 얘기를 한다거나, 같이 입으로 이제 들어넣어갖고 좋게 서로 공격하지 않고 우리 두 사람 마음속에는 영수와 경수가 있다는 확인밖에 못해요. 그 이상의 공격을 하거나 관계를 나에게 유리하게 틀리는 거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옥순이 아주 살살 파고들면서 야, 순자가 묶어놨대. 야, 경수를 안전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말을 은연중에 집단 전체에 흘리지 않을까라고 영숙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판이 깔리게 되면 영숙은 옥순에게서 개입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내가 순자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저 관계가 불안정한 거야. 옥순의 말 들어. 옥순이 지금 여기 저 사람 말고 지금 마당발이 해갖고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라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영숙이 적극적으로 경숙이 찾아가도 옥순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순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요, 순자가 불리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조금 너무 심했다, 너무했다, 너무 나갔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관계가 너무 이제 급발진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당사자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때처럼 흘러갈 위험성이 지금 있다, 저희 생각이고요. 더 어렵죠. 왜냐면 이때는 명백한 모두가 이제 전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그렇고 탐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 집어낼 수 있다면, 지금은 옥순 빼고 찝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옥순이 그걸 자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옥순도 명분이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는 1에서 3만 했을 뿐이야 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순자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되게 힘들었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바이기도 합니다. 순자님을 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순자도 조심스럽게,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어쩌면 순자는 너무 경수와의 감정선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판세가 흘러가는지, 주변 여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고 분위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놓쳐버린 건 아닐까요? 순자는 경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어요. 이렇게까지 아침에 식사를 할 정도면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리고 경수도 아침을 기점으로 감정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영숙과 뭐 이순인이 뭐니 하면서 여지를 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저번 화까지, 즉 5화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경수가 어느 정도 영숙에게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 흔들림이 조금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많이 조금 더 순자 쪽으로 많이 기울긴 했다. 그게 최선 선택 이후에 연애를 할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조금은 더 순자의 아침밥을 기점으로, 이후에 그 경수가 인터뷰했을 때도 아침밥을 해준 순자에게 1순위다라고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침밥에 많이 악센트를 두더라고요. 비록 이제 경수가 뭐 너 또라이야라고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하지만 두 사람의 스킨십이 조금은 이전 화 때보다 조금 더 부드럽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잡는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자가 왜 그렇게 경수에게 돌진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순자 입장에서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확신을 받았을 것 같아. 하지만 연애 프로그램, 즉 집단 안에서는 저는 관계에 대한 그 흐름도 잡아나가는 것이 좋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집단 내에서의 일이다. 딱 두 사람의 감정만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나오겠다고 계약을 한 순간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이껏 내가 쌓아놓은 그 사랑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고, 실제로 순자는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즉 진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솔로 30회 때 우리 영자님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했던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자꾸 영식이 돼서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얘기하고 결국 그거 쓰너지 효과 이제 쓰나미처럼 본인한테 역으로 몰려와서 불리하게 된 것처럼 또 30개 순자님에 대해서도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진심인 것 같긴 해. 근데 그 진심을 어떻게 전달하는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옥수는 이제 그걸 안 놓치고 끝까지 이제 버텼고 순자는 중간에 본인이 엎어진 것처럼 이러한 저희 예시가 이제 순자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순자 또한 관계가 이렇게 주변 여자들이 흘러갈 동안 미처 그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맥을 끊거나 그 여자들에게 그건 아니다라고 한다거나 어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순자의 진심을 누군가는 인간성으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약점으로 보진 않았을까요? 내 진심이면 상대방도 주변 여성들도 야 저렇게 진심이니까 우리가 빠져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야 이거 잘하면 이거 약점 포인트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순자의 이번 화에서 비극적으로 모습이 나온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순자가 경수를 얻기 위해 했던 그 노력이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이거 묶어두는 거 아니야? 독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붙잡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옆에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나라도 부담스러워서 말 못할 것 같아. 기회는 공정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식으로 묶어두면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어? 내가 경수랑 대화를 하고 난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자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유심하게 바로 치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유심히 본다거나 이렇게 눈빛 공격을 하면 영숙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긴 하겠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1대1대1 즉 개인과 개인 순자와 영숙 간의 1대1 관계인 거죠. 근데 순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이 저는 아쉬웠다 생각을 합니다. 공격이 이제 빌미를 만들어준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게끔 하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순자가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글로리즈 사태의 재림이 아닌가. 저도 보는 시선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탐정님들이 질문하실 법한 것들을 제가 예상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이렇게 저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사람 너무 전략적으로 이제 본 거다. 실제로는 여자들끼리 그냥 감정적으로 수다던 거고 옆방이 들은 것도 미처 몰랐을 뿐이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너무 과잉 해석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방송에 나온 거는 어쨌든 순자가 옆방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순자가 들리라고 했다고는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들이 계획적으로 이랬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 의도가 설령 없었다고 한들 효과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누군가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도 반복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리고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옆담화 형식으로 전달이 되면요. 결과적으로는요. 하나의 전략처럼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화에서 의도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좀 중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느 정도 지금 옥순이 알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모르고 단순히 많은 사람이니까 분위기를 조정하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만드는 효과는 전략적이고 정교하며 정치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조금은 순자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접 가서 죄송한데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될까요? 다 들린 대로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요. 그렇게 순자가 따지게 되는 순간요. 순자가 문제를 직접적으로 키우는 원인이 돼버려요. 피해자가 어느 순간 예민한 사람, 괜히 긁어부스러 만드는 사람, 조금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고 그거 못 참고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왜 순자는 이렇게까지 참았을까? 바로 옆에서 떠들고 있는데 조금씩 가까이 오면서도 말 못하는 거예요. 하면 본인이 불리하니까요. 그것이 저는 조금 이제 체면 정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체면이 그리고 망가지게 되는 순간 빌미가 되고 그 빌미가 관계 전체에 번져지게 되고 그럼 경수와의 관계도 내가 어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즉 경수를 지켜야 되는 순자 입장에서는 더 치고 들어갈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거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영숙과 정희도 자신도 모르게 옥순에게 말려 들어간 피해자로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둘 다 자기 감정의 피해자일 수는 있습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옥순에게 휘말려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옥순이 언어에 실어갖고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데 동조했거나 적어도 최소한 방조했거나 그래 맞아라고 동의를 한 순간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순자에 대해서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또 순자도 어느 정도 경수를 독점하려고 했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순자가 경수에게 강하게 직진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거실을 지키거나 하는데 조금 뭔가 영숙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숙 등 다른 사람들은 순자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말하지 않고 옆방에서 제3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얘기하는 식으로
거친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이지 않았을까요? 사람 이상 순자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경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경수는 아우 머리 아프다, 골 아프다 뭐 이런 말만 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 경수도 자꾸 애매하게 두 여자 사이에서 7대3이다, 근데 영수한테 슈퍼데이트 한다라고 하는 등 애매모호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러한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솔로 26기 영호나 끝끝내 정숙을 선택하게 됐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였던 상철과 조금 유사하지 않나라고 보는 지점이긴 한데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지금 벌써 5화 6화예요. 이쯤 되면 영호 옥순처럼 확신을 갖고 덤벼들어도 듣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영숙과의 가능성을 미묘하게 남기는 것이 오히려 여자들 사이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작진은 왜 굳이 이런 장면들을 넣은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넣음으로써 이 메인 갈등이요, 러브라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 간의 관계의 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두드러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화를 보면서 좀 설렘보다는 불쾌감이 더 큰 회차가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물론 집단인 이상, 집단 내에서 사랑을 이루는 거긴 이상 제작진도 완전히 편집을 해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좀 자극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관계, 슈퍼데이트 이후에 왜 순자가 배가 아팠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순자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조금은 많이 자극적이고 좀 불쾌하게 들어갔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렇게 질문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옥순이 진짜 의도한 겁니까, 이거를요? 정말로? 약간 매니아님은 의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한다면요, 저는 옥순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서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인간관계에서는요, 의도하지 않은 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전략처럼, 의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화에서 옥순의 의도뿐만 아니라 의도보다는 옥순이 했던 말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옆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옆방 대화가 무서운 이유는요, 공격인데 공격이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즉 책임의 요소가 흐려져요. 뭔가 일은 일어나는데 누굴 책임으로 둬야 될지가 다 흩어집니다. 순자가 따지면요, 야 그건 우리 너한테 직접 얘기 아닌데 너는 왜 듣고 있니? 라고 역으로 반격을 할 수가 있고요. 안 따지면 계속 듣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대응에도 불리하고 참아도 지치는 이중고속의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옥순이 판단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만나는 판단은 실제 거래가 아니라 이제 비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수는 정의에게 질투해도 된다는 명분을, 영숙에게는 순자와 경수의 관계에 개입해도 된다는 명분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내가 보기엔 저 관계가 이상하다는 해석에 권위를 제공하고요. 그게 제가 말하는 옥순이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는지라고 보았습니다. 또 이제 장판을 까는 거랑 이제 직접 공격하는 거랑 차이가 뭐냐? 직접 공격은요, 순자한테 직접 가서 영숙이 이제 순자에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장판을 까는 건요, 저 관계가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순자를 제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만들어 두는 거죠. 전자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먼저 가서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후자는 책임이 흐려집니다. 자, 민박 11기 이 글로리즈 사태랑 차이가 뭐냐? 예전 사태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책임은 명확하지만 동시에 넓게 퍼진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옥순이라는 해석자를 중심으로 책임이 모호하게 안개처럼 흐려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은요, 정확하게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더 애매하게 느껴져요. 글로리즈 사태 때는 모두에게 동시에 책임을 묻고 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너희 책임이라 할 수 있다면요, 지금은 그 하나의 책임의 사이클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즉 한 명만으로는 온전하게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장면의 핵심은 각자가 했던 말들이 모여서 어떤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어떤 장판이 깔리는지가 아니었을까요? 정희는 질투를 정당화할 언어를 얻었고요, 영숙은 순자와 경수 사이의 관계에 개입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순자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항의해야 하는지 모르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점점 지쳐만 갔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회사 생활이나 집단 생활 등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직접 공격하진 않아요. 대신 분위기를 만들고 해석을 제공하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해석에 기대게 되면서 미묘하게 나는 지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직접 한 거 없다 빠져나가는 상황이란 거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단순히 누가 잘못이다 아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구조적으로 보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반복될 때 누가 힘을 얻고 누가 침묵하게 되는가, 저는 그 지점을 보는 것이 연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서 흐르고 있는 공통된 법칙을 잡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인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